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삼각파고 11월 14, 15, 25 이렇게 삼각파고를 넘어야 되는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발현되기 하는 달이 내일 다음 주 이번 주 11월 1일 3일 후입니다. 3일 후. 네. 예. 자 일단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고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규정이 있고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1심 그 선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청률 한 8, 9%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청률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고 그만큼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한테 이제 저 질의를 하는 네. 장면이죠. 네. 자, 일단 이재명 재판 생중계 일단 왜 이윤진 저 영상에도 나오고 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실현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 질의를 했던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당하는 이재명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대표적인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선도 출마하셨던 분이고 또 출마하시려는 분이고 예. 또 집권플랜본부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갸우뚱했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인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게 보면 그 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권 침해 소지는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차피 선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몇 시간 뒤 좀 생생하진 않지만 판결문도 나오죠. 그렇죠. 거기 간 기자들도 있죠. 예. 스케치도 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렇죠. 내용이.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그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중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재판의 신속한 재판,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감시를 하셔야 돼요. 예. 직접 판결문의 내용과 로직을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을 쓰시는 분도 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쓰셔야 되고 그러네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논리나 로직도 또 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면 안 되지만 예. 어차피 선고 결과나 판결서는 이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요지를 하는 장면에서 공개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고 또 본인들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저는 검찰이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조작됐다는 건 사실 모르겠거든요. 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판결문에 담길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나올 것이고 저는 비공개로 결론 내리더라도 재판부 결론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예. 이게 좀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아까도 나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재판도 1심 선고를 중개했었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중개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좀 정치적인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개해 주는 게 그러네요.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냐 싶고 이 두 사건은 모르겠는데 예. 대북 송금 사건은 확실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건 크기로 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하고 예.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예.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 크기가 더 커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예.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쪽은 죽어있던 권력이 이쪽은 살아있던 권력이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오히려 이 두 사건보다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북한에 800만 불이라는 돈이 갔고 예. 그게 방북의 대가고 예. 이재명이 방북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예. 저는 북한에 왜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쳐야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인지 예. 저는 2024년의 현재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방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800만 불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좀 약간 어색해서 그랬는지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면서 네. 서울시장 데려가고 강원도지사 네,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정작 상당히 그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안 데리고 간 게 굉장히 서운했고 네. 조급함이 발동됐겠죠. 예. 나는 약간 밀리는 건가? 뭐 그런 거였겠죠. 예. 달러 현찰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800만 불을 북한 사람은 딱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고위직에. 그것도 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쌍방울이나 남의 돈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쿠션으로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그런 중차대한 혐의까지도 지금 네. 수사 중인 거고요. 그 돈 어디에 쓰였겠느냐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인권 보호에 썼겠습니까? 아니면 식량을 줬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네, 미사일이나 북핵 개발 썼거나 아니면 김정은 사치하는 데 쓴 거예요. 예. 그 큰 팩트를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만약에 재판돼서 1심 선고하는 날 그거는 정말 무조건 100% 생중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사건의 크기도 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도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이하영 지사가 또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모함한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결과를 한번 보자 이거죠. 국민들과 함께. 예. 그런 점이 있고 요 앞단의 것들은 예. 저는 공개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몇 시간 뒤에 공개될 건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워낙 쏠려 있는 사건이고요, 정말.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11월 15일 오기까지 정말 이렇게 제깍제깍 시계가 가는 초심이 가는 느낌까지도 받으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이제 우리 장원준 쇼 시청자 여러분은 대강 다 기억하실 텐데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네. 11월 25일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교사 1심. 네. 자, 선거 영향 한번 조심스럽지만 법조인 저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전부터. 자, 네, 공직선거법 네. 1심. 공직선거법은 제가 그 포인트로 잡았던 게 대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가 자기랑 무관하다는 거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퀄 나는 대장동과 상관없어요라는 거짓말을 하려는 거였고 네, 하는 네, 거였고 네.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을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4단계 종상에 해줬어요는 이퀄 나는 백현동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리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였다는 네, 거잖아요. 백현동은 국토부가 결정한 거고 네. 대장동은 그 도시개발본부 공사가 거기서 한 것이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없다. 건데 예. 왜 나한테 그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장동과 백현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장동 비리는 아니 민간업자가 무슨 땅 짓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8, 9천억을 가져간다고? 예. 그런 시행업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렇죠. 예. 네. 역대급인 거예요. 역대급이었죠. 단군 일의 최대 예, 규모라고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도 나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예. 라고 하니까 이슈가 컸었고 백현동도 심지어 사실 그건 또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와의 그 다툼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사실 먼저 제기했다는 게 지금 맞습니다. 정설로 돼 있는 그런 사건이고. 아니 그때 예. 직접 그
TV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군불 뗀 것도 사실 그쪽 진영이었다는 게 지금 정설로 아 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아파트 모양이 기괴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냥 그건 국민들한테는 직관적으로 대장동보다 백현동이 딱 더 와닿는 게 그냥 딱 보면 저 가보셨죠? 저 네. 지나가도 몇 번 봤는데 보면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네. 해준 거구나. 그게 직관적으로 더 국민들한테 기괴한 허가라는 게 느껴져요. 인허가 이거 누가 뭐 받아 먹었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딱 직관적으로 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큰 이슈를 잘라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토부가 협박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징역 2년 구형될 것을 예상을 했고 예. 원래대로라면 징역 1년 정도 선고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 징역 1년에 예. 뭐 집행유예를 붙일 거냐 말 거냐 하는 정도인데요. 예. 만약에 저는 그냥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대장동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건 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 좀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저는 이것도 유죄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무죄가 날 가능성을 좀 법조인들 중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뭐 소위 그러니까 네. 알았다 몰랐다 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법리를 통해서 그거는 거짓말 있는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네. 조금 있어 보인다. 예, 그거죠? 뭐 100%는 아니다. 예. 근데 예. 백현동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다라고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는 취지로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증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무죄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뭐 99.999% 예. 유죄가 나올 거고 백현동 유죄만으로도 네. 그럼 그 백현동 유죄만으로 만약에 그것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 경우는 선고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둘 다 유죄가 난다 그러면 징역 1년 정도가 예.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만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보통 징역 1년을 벌금으로 환산할 때는 벌금 3천만 원 정도로 환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1인 노역장 유치료가 1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아. 대충 3천만 원을 보시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벌금 1,500만 원. 음. 근데 그 제가 다른 유튜버도 보고 다른 변호사들 분석하는 것도 네. 봤는데 벌금 1,500만 원 감으로 이제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 많이 겪으니까 예. 벌금 1,500만 원 말씀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그런 로직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예. 라고. 위증 교사는 위증 교사는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저는 2년을 예측을 예,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차분히 생각해 봤는데 그 위증한 내용이 좀 많이 허접해요. 예. 그러니까 재판에 과연 위증의 효과가 있었느냐? 아, 라는 사실 면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 네. 판결문에 따르면 그 부분은 아예 뭐 위증이라고 보아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무죄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징역 뭐 2년 구형을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닌데 예. 제 감으로는 그래서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 선고가 되거든요. 예. 이건 역시 징역 1년 정도인데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쨌든 대선 결과가 못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 위증교사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집행유예 안 붙은 1년. 네, 네, 1년. 그럼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거죠. 예, 그게 법정 구속을 확정되면. 한다고 예, 하면.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반 국민들도 위증으로 재판을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적지 않은 숫자가 받으십니다. 예. 뭐 인정에 친한 친구가 부탁해서 예. 뭐 그 현장에 걔는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예. 나중에 후회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정에 좀 끌려서 네. 위증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좀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고들 얘기하죠. 예. 그게 큰 문제인데 진짜. 네. 예. 그래서 사법부는 굉장히 이거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요. 예. 뭔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인데 예. 이게 뭐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법도 너무 집요하고 기묘하고. 예 그리고 뭐 18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으로 증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네. 유명한 그 말로.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범위 내에 실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이거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웃긴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사실 공표해서 결국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시 이걸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0.7% 차이지만 떨어졌으니까 그래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집행유예 성공했으면요. 네, 그래.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도 안 당한다면서요. 그럼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가 뭐 정지된다 그런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됐으니까 넘어가고 안 됐으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집행유예 봐준다. 그럼 사실 판결문 그렇게 쓰는 판사한테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아니 그럼 뭐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거짓말 해놓으면 되겠네. 되면 당선돼서 장땡이고 안 되면 실패했으니까 봐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씀이 더 일리가 있네요. 실형으로 바꿔도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허위사실 유포 중에 제가 왜 조금 약간 이정 교사보다 조금 약하게 예. 좀 말씀을 드렸냐면 허위사실 유포의 기존에 있던 쭉 쌓였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전례들 중에 이제 이걸로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실형 선고됐던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데 예. 이거는 역대급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죠. 대선이라는 큰 선거판이었고 예. 대한민국의 5년을 그 방향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장동 백현동은 너무 큰 이슈였고. 큰 이슈였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징역 1년? 그러니까 일단 그럼 그 김문기 씨 몰랐다 보면 일단 지금 논외로 쳐놓고 요거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거는 99.99% 유죄가 나올 것이고 네. 이거 유죄 인정된 것만 갖고 해도 일단 벌금 뭐 100만 원, 뭐 벌금 90만 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예. 이건 너무 선례가 많아가지고요. 아, 이게 다 규칙대로 하는 건데 예. 비슷한 모양의 더 작은 사건에 대해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게 수두룩한데 전례가 쌓여 있는데. 네, 그걸 갑자기 밑으로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저런 점이 다 있어서 제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 네, 양형 사유도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생생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생중계하면 저희는 방송사들도 대박 나고 되게 그날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전 생중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 다른 야당의 이제 다른 당에서도 생중계를 또 같이 주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전병헌 전 의원께서 예. 예,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생중계 하자. 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냐라고 예. 해서 일단 제주정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전병헌 전 네, 의원. 네, 좀 일반 국민분들의 시각이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또 어느 정도 결론이 지금 무르익고 충분히 또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쟁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했죠 재판을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생중계가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겁니다. 예, 하여튼 그게 꼭 실현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삼각파고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피고인의 두 재판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 전날 11월 14일 날 그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의 유용 문제 이 선고도 있잖아요. 네. 이거 일단 300만 원 구형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김혜경 여사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예. 이 8만 7천 원 사건보다 예. 경기도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 유용했다라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그 있죠. 있습니까? 예.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걸로 막 뭐 샌드위치면 무슨 뭐 초밥 이런 거 엄청 사서 뭐 하여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런 의혹이잖아요. 예. 저 이번에 이제 옛날 대선 때 자료들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거지 부근에서 예. 뭐 복집 이런 데서 쓰였어요. 예. 근데 그게 경기도청하고 거리가 꽤 큽니다. 예. 또 경기도청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예. 멀리 3, 40분 차를 타고 와가지고 경기도지사 집 앞에 와서 예. 거기서 복지리를 먹고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갈 리가 그럴 리가 없죠. 예. 근데 거기에 사용된 법인카드를 보면 총무과, 무슨 과, 비서실 온갖 법인카드들이 두루두루 쓰였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비서실에서 각 그 경기도에 있는 도청에 있는 여러 부서들을 관망하면서 예. 여기 그 경기도지사가 풀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뭐 총무과에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총무과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예. 그 중에서 야 너 500만 원만 좀 가져와봐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예. 개연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 개연성 높죠. 그리고 그 내부 증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초밥이나 소고기를 날랐던 예.
실제 카드를 긁었던 공무원이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예.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사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근데 그 내부 제보하셨던 공무원이 있고 그 공무원은 심지어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법인카드 갑자기 이제 뭘 가져오라 그러면은 일단 개인 카드로 결제해서 하고 예. 다시 그러면 뭐 법인카드인데 오후 3시에 공무원이 밥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든 뭐든 개인 카드로 끊고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가져가서 다음날 그랬었죠. 점심에다가 끊는 거예요. 개인 카드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예. 정말 법인 카드를 어떻게든 싹싹 긁어서 유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면 네.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김혜경 여사 130곳 압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 좀 자충수예요. 130곳 압수했다는 건 뭐냐면은 법인카드로 이상하게 쓴 곳을 가서 매출 전표를 들여다본 겁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흘렸는데 예. 어떤 사람이 주워서 막 쓰고 다녔어요. 예. 그럼 검찰은 어떻게 수사해야 되냐? 그 쓴 곳을 쫓아다니면서 매출 전표랑 CCTV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썼는지. 당연한 수준이죠, 그게. 네. 예. 그래야 내 카드 주워가서 함부로 쓴 사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국민 혈세를 가지고 국민의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국민의 카드를 슬쩍 해서 슬쩍 훔쳐서 개인이 쓴 거예요. 예. 김혜경 여사가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쓴 곳이 많아서 매출 전표를 확인한 곳이 많은 건데 예. 130곳 압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네요. 이거를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유분수지. 이쪽에 이거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시죠? 자충수처럼 보일 수도 예, 있는데. 예, 본인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장면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나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도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이재명 대표 소원에 응하지도 않더라고요. 언급도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불거진 불걸쳐도 솔직히 좀 국민 볼 낯이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예, 할 말이 예. 없고 내부 그 공무원이 그 7급 공무원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원수셨습니까? 제가 그 맨날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주변에 자기 주변에만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다 모함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하영도 자기 모함했다. 유동규도 자기 모함하고 네. 있다. 그다음에 그 위증한 김진성 씨도 모함하고 있다. 예. 이제는 7급 그 공무원조차도 모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모함 받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일단 근데 요 사건은 구형이 300만 원이니까 유죄가 인정돼도 뭐 한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이겠네요. 저는 이 사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 이 법인카드 중에 8만 7천 원짜리 하나 쓴 건데 예. 이게 경성 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인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예. 이 공직 선거와 관련해서 쓴 거기 때문에 남을 사줬다 이런 거죠. 예, 선거와 예, 관련해서. 예, 예. 근데 3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거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의 무슨 의원직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근데 당선 것 같은데. 무효형이 나온다는 것은 예. 또 대선 결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 당선됐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예. 그 이하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상으로도. 요 한 건만 갖고는. 예.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좀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무슨 이게 사적인 자리냐 예. 선거용 자리냐에 따라서. 근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그날 그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거는 그거 자체는 네. 팩트고 그 본체는 사실 그것뿐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뭐 연어와 샌드위치 이런 건뭐 백맥꽃 가서 그렇게 하여튼 뭐 사적으로 사용한 그게 본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131곳 중에 하나만 기소돼 있는 거죠. 130곳은 남아 있는 겁니다. 한 곳은 사실 이런 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라든지 그런 그 시효 이슈가 있으니까 먼저 네. 선거한 그 기소한 게 이제 나오는 거다. 네, 국민 혈세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유예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경기도 도청에 있는 수많은 법인카드들을 다 갖다 썼는데 예. 그거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도지사 모르게 그 몰랐다고 도지사- 주장하겠죠. 예. 그리고 근데 뭐 주장은 나중에 이제 재판 혹시 기소가 되면 기소되겠죠? 아, 본인도 일제 샴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샴푸가 뭐 어떻게 월급이 빤한데. 아니, 뭐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그래. 네. 근데 어쨌든 이날 11월 14일 날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선고 나오는 이날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그러니까 그날 그 선고 나오는 것보다 다음 날 시작되는 이재명 피고인의 네. 공직선거법 여론의 위중조사 이거에 대한 일종의 그 리스크 물타기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시점 이렇게 봐도 되죠. 선거 이후에 그걸 특검법을 하려고 하면 예. 너무 꼼수처럼 보일 겁니다. 아, 그래서 하루 전에 선거 전에 하려고 하는데 예. 마침 국회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뭐 선거일 바로 전날에 노린 것 같지는 않고 더 예. 일찍 할수록 좋은데 아, 국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본회의를 열 수가 없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는 해야 되겠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빠른 타이밍이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근데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현 집권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 고리를 계속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씁쓸합니다. 예. 예, 좀 씁쓸하긴 한데 예. 특검법 그 주제 관련해서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부토건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상설 특검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은 뭐 저번에 아마도 통과시키고 제2요구권 대통령이 발동하고 그럼 다시 이제 제의할 때 200표 이상 나와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칠까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하여튼 이쪽에서 여당에서 4표의 어쨌든 반란표가 나왔다. 이번엔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관측도 없잖아 있는데 워낙 특검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고 만에 하나 그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그 선거 과정 경선 과정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위험까지 있으니까 통과 안 될 거다. 제2 요구해도 통과 안 될 거다. 그렇게 보는 의견이 많던데요. 근데 뭐 법치주의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국민 여론을 위해서 뭔가 쇄신하고 개혁하는 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예. 이 법치주의라는 거는 여론과 또 상관없이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뭐 단톡방에 있는 일반 국민들 뒤집어 씌워서 특검하겠다라고 하면 특검의 어떤 내용이 논의가 너무 안 된 거죠. 그렇죠. 숙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올리니까 예.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은 이탈표를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법안 내용이 그러려면 법안 내용이 합리적이어야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 게 정말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나오려면 사실은 내용을 좀 압축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특검 뭐 선정하는 방안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 던져놓으면 사실은 여론이 워낙 또 불리하고 하니까 그리고 무기명 투표고 하니까 통과될 수도 있다 싶을 텐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법안을 던져놓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강점이 전략적이라는 데 있었는데 예. 저는 요새 민주당 보면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극 체제의 폐해예요. 어떤 건강한 조직, 어떤 훌륭한 조직도 한 사람이 오너가 돼서 모든 정권을 휘두르잖아요. 더구나 그 오너를 방탄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면 다 잘 보이려고 예. 강한 안들만 저도 공 세울게요 해서 뭐 이상한 의혹 제기한 다음에 그걸 다 끼워 넣었다 보니까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이고 예.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당이 다수당 되든지 국민들 눈치 안 봅니다. 예. 특검법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상대방 당 조지려고 하는 것이지 예. 누가 국민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민생의 국민 눈치를 보게 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예. 국회의원들한테 칼을 쥐어줘서 그 칼 가지고 싸워서 뭔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예. 자기 정치적인 방탄을 하라. 너무 쉬운 정치잖아요. 예. 그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짚었지만 11월 15일 공직선거법, 네. 11월 25일 위중조사 이 두 재판의 선고가 나오고 그 선고에서 아마 또 항소할 거고 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텐데 자 그냥 합쳐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 당선 무효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예. 위중조사도 그렇고. 네, 저는 대선 출마가 안 되는 걸 전제로
보수를 빨리 재건하고 개혁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전제로. 이재명 네. 대표는 어쨌든 대선전에서 낙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요. 예. 내가 어떤 대선에 출마해서 반칙을 통해서 대선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처벌을 됐다. 예. 근데 그게 재판을 질질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도 출마하게 해준다.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내가 개인 비리가 있어서 의원직 하던 중에 중간에 사건이 발생해서 뭐 재판을 좀 끌다 보면 의원직 배지를 안 뗀 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빨리 기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기소된 지 벌써 대선 직후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4년 몇 개월이 있었는데 예. 어떤 경우에도 이 4년 6개월을 끌어서 확정 판결을 안 한다? 그거는 사법부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법부 굉장히 건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지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그렇고 위증교사도 예. 너무 사건이 간단해서 간단해서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1년 이상 항소심 대법원 끌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진 교사는 이번에 선고 나고 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거의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이다. 네, 저는 내년 늦어도 하반기 전에는 모두 둘 다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처럼 증거관계나 구도나 지금 재판 과정이 전부 다 보도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재판에 다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생생하게 다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예. 그 법조인들이 쭉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너무 높고 예. 양형상으로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너무 적고 예. 없다시피 하고 예. 유죄가 났을 경우 예. 그리고 확정되는 걸 질질 끌어서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두 사건만으로도 네. 대선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 낙마할 것이다. 네.